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많은 분들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이제 바시험을 보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여름부터 거의 그때 11월인가요? 근데 한 과목밖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과목 공부하는데 약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또 강의를 듣고 그냥 그 노트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과목을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11월이 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부터 해봤자 약간 될 것 같지도 않고 막 너무 두서도 없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불안하니까 이미 교재가 많은데도 또 교재를 누구 말을 듣고, 그게 좋다더라 해서 또 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교재까지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또 사면 어떡하니? 넌 이미 넘치도록 많아. 그냥 있는 것만 해. 라고 말했는데도 그 친구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또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걱정을 하죠. 이때까지도 내가 한 과목밖에 못했는데 뭐 될 리가 있겠니. 근데 예전에 시험을 봐봤던 친구라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80점, 100점 이 점수를 우리의 목표로 삼죠. 나 100점 받아야 되는데, 나 A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점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당장 80점을 넘어야 되는지, 3달 후에 80점을 넘어야 되는지,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지금 내 현재 상태의 60점이라는 거에 어마어마하게 좌절을 해요. 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리고 이게 간극까지 알아버렸네? 이게 채워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2-3달 안에 이게 될 일이 아닐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하느니 다른 걸 하는 게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시험에 이제 공통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멘탈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을 볼 때 좀 무모하긴 한데 이제 사법시험은 2번 보거든요. 2차 시험을. 그러니까 2차 시험을 7월이었나? 여름에 한 번 보고 거기서 떨어지면 2번째 해에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2번을 보고 2번째 다 떨어지면 이제 다시 1차 시험부터 봐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사법시험인데요.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보고서 미국에 한 2-3달 놀러 나갔어요. 네, 되게 무모하죠. 한 9월인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놀다가 공부를 해야지. 근데 공부를 솔직히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됐습니다. 이제 반년도 시험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3-4달 정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원래 똑똑했나 보다. 원래 공부를 잘했나 보다. 원래 체력이 좋았나 보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고 제가 잘했던 게 있었다면 정신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신력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런 정신력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정신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시험, 미국 변호사 시험, 로스쿨 이런 시험을 볼 때 너무 중요한 시험인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 내가 그렇다고 해서 100% 올인해 있냐? 내 정신은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쵸? 계속 점수 계산해보죠. 이건 A- 받으면 내 학점이 몇 점이 되고, 이걸 A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계산해보고, 몇 개를 더 맞아야 합격반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계산해보고 싶고, 예.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어느 세월에 그게 될지, 남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다고 이게 될 일이야? 이런 마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 저 자신에게 다독였던 말이 그거였어요. 나도 10번만 보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당일날만 알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1달 전, 3달 전, 5달 전 지금 모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시험 전날에 아는 것도 너무 빨라. 시험 날에만 알면 돼. 저도 시험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그냥 생각했어요. 시험 전날까지만 알면 돼. 시험 전날까지만 외워지면 돼. 그냥 계속 보자. 그때까지만 알면 돼. 시험 전날에 알았냐? 알아줘요. 왜냐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 내가 그거를 넘어가려고, 타파하려고 계속 읽어보거나 계속 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너무 멀어. 너무 안 될 것 같아. 근데 시험 전날까지만 내가 이걸 알면 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그 전날까지 내가 그 시험 날에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계속 노력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7월 달에 시험 보자, 내년에 시험 보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는 견적이 안 나와 이러면서 그냥 중도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막상 시험을 보러 가요. 시험 점수랑 나랑 점수가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는데 난 떨어졌네? 그때 공부했으면 이거 붙는 건데. 그때 가서 아쉬워합니다. 근데 가만히만 하던 대로만 했어도 내가 붙을 텐데 이러는데, 아마 하던 대로만 했으면 못 붙었을 거예요. 정말 아주 열심히 했으면 붙었을 거예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실력이 요만큼 늘고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이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봐본 결과 이렇게 돼요. 심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했다거나 이럴 때 반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합격점이 여기라면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당연히 못하는 점수죠. 합격 당연히 못하는 점수. 합격점이 여기라 칩시다. 요 정도 와야 합격점, 여기가 합격, 패스.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여기인데, 이거는 시험 한 일주일 전, 한 3, 4일 전에 그 순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때, 아니면 이때 나를 보고, 난 여기까지 와 있어야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왜 난 여기 있지? 이렇게 높이 왔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난 여기 있지? 남들은 다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버티고 하면 팍 뛰는 순간이 와요. 난 안 뛸 것 같아. 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특히 법학 공부는 왜 그러냐? 처음에 너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단어도 모르겠고 개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베이스를 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베이스 여기 다 베이스예요. 여기 베이스를 쌓는데 한 요 정도까지 걸려요. 아니 말이 돼? 이 정도쯤 왔으면 반은 맞고 한 70점은 나와야 되지 않아? 시험 반년 전, 6개월쯤 나와. 시험 전체 기간 중에 반쯤 됐으면 한 반 이상은 맞아줘야 요만큼 조금 보완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계속 그라운드 워크라 그러죠. 계속 밑바닥 쌓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법학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블럭 하나를 잘 쌓으면 그 다음에 그 블럭들을 가지고 조립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블럭을 하나 조립을 할 줄 알면 다른 과목의 블럭들을 쌓고 조립하는 거는 더 쉬워져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막판에 엄청난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공부가 바시험 공부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이 그라운드 워크, 이 밑바닥을 차근차근 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훅 듬성듬성 막 뛰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훅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직전에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컨트랙트 말씀드리면서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offer에 대한 자세한 내용, acceptance, consideration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하고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정도로 높여놔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눈으로 쓱 봐도 다 알아. 그 정도는 다 쓸 수 있어. 이미 난 머릿속에 다 있어. 그래서 훅 진도를 나간 다음에 막판에 가서 답안을 써보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었는데 차근차근 그러니까 벽돌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다 들어본 거는 같아. 어디서 다 본 적은 있어. 근데 이게 어느 파트에 속하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컨시더레이션이 뭐더라? 이행을 안 하면 문제되는 건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될 때인지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지 내가 몰라요. 컨시더레이션 자체 판례는 너무 잘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것들만 가득 여러 개의 1000개의 퍼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0개의 퍼즐을 그림으로 만들 수 있어야 법학 공부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맥락,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서 쓰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시험 전날, 시험 당일, 시험 보는 그 순간에만 내가 알면 된다. 그 전까지 이 블럭이 맞춰지지 않아도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험장에서 보면서 퍼즐을 맞춰도 돼요. 완성만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건 완벽한 그림이 아니어도 바시험이나 로스쿨 시험은 패스하고 좋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따라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친구도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어요. 네. 친구가 한동안 처음에 저한테 이제 막 상담 요청을 했을 땐 되게 불안해하고 막 고민하고 계속 막 문제집 다른 것도 사고 며칠을 못 버티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이거 지금 이거 했는데 나 못 알아듣겠어. 나 이거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연락 오고. 근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 일주일. 그래서 너 잘하고 있니? 연락했더니 자기의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했는데 잘 안 돼요. 공부를 하고 이제 문제집을 풀었는데 한 30점 나왔다.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한 일주일, 머리도 아파지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또 너무 시간이 이미 이게 가버렸네? 또 좌절. 또 읽어보니까 또 모르겠고, 또 틀리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방황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불규칙적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이때의 모든 그림이 정리가 된다고. 이때는 너무너무 지리하고 진도가 안 나가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많이 안 되는 시간인 게 당연하다고. 근데 이 시간에 답을 알기를 바란다는 건 이 상태에 내가 가 있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이 날, 처음 강의 들은 날. 그래서 친구가 수업을 한 번 듣고 그땐 다 알아들었는데 문제를 풀려니까 문제를 못 풀겠어. 문제를 풀었는데 진짜 많이 틀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네가 그걸 한 번 듣고 성적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오만한 거야. 그런 자신감이 너 어디서 났니? 되게 친한 친구여서. 그때 그 친구가 자기한테는 되게 신선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한 번 읽으면 이게 모르는 거구나. 알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읽으면 모르는 게 그냥 정상인 거예요. 몇 번을 읽고 과목이 끝날 때쯤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었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나? 이렇게 나 스스로 그 여러 와이어를 연결시켜가는 과목이 법학이고 미국 러스쿨의 공부이지, 읽으면 바로 착착착착착착착착 정리되고 문제집 풀면 바로바로 그냥 70점 80점 나오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공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헤매고 계시다면 그냥 정상이에요. 10번 풀고 10번 읽어보고 이래서 이제 조금씩 이해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헤매는 것 자체가 어떨 때 헤맬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바쁘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물론 이렇게 헤매면서 공부하는 것도 다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셔도 어느 정도는 이런 헤매는 과정,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과정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펼쳐서 보여주면서 이거대로만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왜 이렇지? 얘랑 어떻게 관련이 돼 있지? 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시험 볼 때 나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면 시험 볼 때 훨씬 쉽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졌어요. 네, 여러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